이 사연은 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가슴 속에만 담아두기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30을 바라보는 권정미라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여자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최승우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승우 오빠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승우의 형수라고 소개했어요. 처음엔 결혼 준비에 대해 물어보는 줄 알았죠. 하지만 승우를 포기하세요. 그 아이는 제 것이니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저는 승우의 형수입니다. 하지만 형수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승우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예비 신랑과 그의 형수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승우 오빠에게 달려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의 반응은 예상과였어요. 정미야, 그건 오해야. 형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형수님은 그냥 우리 가족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니. 승우 오빠, 당신은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죠? 당연하지, 정미야. 내 마음은 오직 너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형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저의 결혼 생활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형수님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승우 오빠의 형님 가족이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형수님을 마주한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정미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승우가 많이 사랑한다더니 정말 예쁘시군요. 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형수님은 끊임없이 승우 오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결혼해서 이 집에 왔을 때 승우는 고등학생이었죠. 그때부터 저를 많이 따랐어요. 무해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마다 애정이 묻어나왔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형수님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둘만 있는 순간을 노린 듯 했죠. 정미 씨, 승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애는 복잡한 구석이 있어요. 부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바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우 오빠에게 물었어요. 형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는 평범한 가족 관계라고만 말했지만 뭔가 감추는 듯 했어요. 형수님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 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승우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형수님은 가끔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3개월 차. 승우 오빠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승우 오빠는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어디 있었어? 오늘 특별한 날인데. 제가 물었어요. 미안해, 정미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동료들이 생일이라고 한 잔 사줘서.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승우 오빠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의심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형수님과의 메시지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도련님,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승우 오빠는 생일을 형수님과 보냈던 거예요. 저에게는 거짓말을 하고서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의 일은 실수였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의 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승우 오빠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형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승우 오빠는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 주저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그거 형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냥 형수님의 일방적인 감정일 뿐이야. 그럼 그때의 일은 뭐야? 무슨 실수를 한 거야? 승우 오빠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거 3년 전 형수님과 단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어. 그때 형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고백을 했고 잠깐 실수를 했어. 하지만 곧바로 정신 차렸어. 그 일 이후로 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울었죠. 우리의 결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건가요? 승우 오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형수님에 대한 감정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 저를 선택한 걸까요? 제가 남편 승우와 형수님 사이에 있었던 실수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 오빠의 형님이 출장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고 없이 형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미 씨,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승우 오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형수님을 거절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미 씨, 승우에게서 이야기 들었어요. 제 메시지를 보셨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저희 남편과 무슨 관계신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저는 도련님을 오랫동안 사랑해왔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정미 씨. 승우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왜 계속 남편에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결혼 생활을 방해하시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 씨, 당신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달라. 제 결혼은 사랑이 아닌 가족의 압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승우의 형과의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승우의 형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때 도련님은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 애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인간으로 대해줬어요. 점점 마음이 기울었죠. 승우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형수님은 계속했어요. 3년 전 도련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고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고백했죠. 도련님은 저에게 운명이란 걸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도련님은 곧바로 후회했고 우리는 그 일을 묻어두기로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대화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승우 오빠는 그 자리에서 형수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그들의 관계가 정말로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승우 오빠는 정말 형수님과 연락을 끊은 것 같았어요. 우리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승우 오빠의 형님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승우, 넌 정말 형의 등 뒤에서 이럴 수가 있냐? 저는 당황했지만 승우 오빠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형수님과의 일이 형님에게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형, 진정해요. 그건 오래전 일이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났다고? 내 아내가 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데 끝났다고? 형수님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승우 오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고 해요. 형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내는 오랫동안 너의 남편을 사랑해왔대. 그리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 승우 오빠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 제가 직접 형수님을 만나 이야기할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늦었어. 승우, 그녀는 이미 짐을 쌌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그녀를 받아들일 건지 물어보기 위해서야.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형님이 자기 동생에게 아내를 넘기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니. 승우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제발 정신 차려요. 저는 정미를 사랑해요. 형수님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겠지.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구나. 형님이 떠난 후 저와 승우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우리 결혼을 깨려는 걸까요? 형 소송과 친자 확인 요청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더 큰 파장은 승우 오빠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께 미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 인자하시던 분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형수님이 내 아이를 가졌다고. 그게 사실이니? 승우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희미해요. 우린 그저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형의 아내에게. 난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다.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시어머니의 아픔은 더 컸을 거예요. 두 아들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한 가족의 붕괴를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승우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정말 준혁이가 오빠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승우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 모르겠어. 그때 우리가 실수를 했던 게 사실이야. 하지만 단 한 번이었고 형수님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어. 그런데 왜 형수님이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아마도 나를 얻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을 깨고 나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 승우 오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야, 제발. 우린 이겨낼 수 있어. 형수님의 말은 다 거짓일 거야.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어.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은 망가졌어. 매일 밤 오빠가 형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며 살 수는 없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수님이 서 계셨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승우 오빠가
이혼을 논의하던 중에 형수님이 찾아왔다니 운명의 장난같이 느껴졌어요. 형수님은 우리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서, 도련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형수님은 들고 온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미 준혁이와 제 남편의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준혁이는 제 남편의 아이가 맞아요. 저희는 둘 다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소동을 벌인 걸까요? 그럼 왜? 승우 오빠가 물었어요. 형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준혁이가 도련님의 아이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날짜도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승우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도련님이 저를 선택해 주길 바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승우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수님, 당신은 우리 가족을 모두 망가뜨렸어요. 형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결혼 생활까지.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도련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절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혼한다 해도 오빠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형수님은 저를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미 씨, 당신은 정말 도련님을 모르는군요. 도련님의 눈빛을 보세요. 그 눈 속에는 아직도 저를 향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정말일까요? 승우 오빠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형수님을 향한 감정이 있는 걸까요? 형수님, 이제 돌아가세요. 승우 오빠가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를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 생활에 개입하지 마세요. 형수님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혼 소송은 취하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도련님. 언젠가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형님이 떠난 후 저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승우 오빠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섰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떠난 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어요. 승우 오빠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미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승우 오빠도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오빠, 솔직하게 대답해줘. 형수님에 대한 감정이 정말 남아있어. 승우 오빠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난 그런 적 없어. 형수님에 대한 감정이라. 그건 단지 혼란이었어. 술에 취해 있었고 형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동정심이 들었을 뿐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믿고 싶었지만 형수님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련님의 눈빛을 보세요. 그 눈 속에는 아직도 저를 향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의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형님은 정말 이혼 소송을 취하할까?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하지만 형님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거야. 형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승우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형님은 화가 많은 사람이야. 어쩌면 나를 가족에서 내쫓을지도 몰라.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형수님의 무책임한 감정 표현이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말로 형수님이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형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결정은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이 해외로 발령을 자원했대. 승우 오빠가 말했어요. 형수님과 준혁이를 데리고 다음 달에 떠난대. 그래, 그럼 형님은 형수님을 용서한 거야? 용서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로 한 거지.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최소한 준혁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형님 가족이 해외로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희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저는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거든요. 승우 오빠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아직 이 일을 타인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죠.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결혼 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상담사에게 물었어요. 정미 씨,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원한다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정말 이 결혼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실패를 인정하기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관계에서 신뢰가 깨진 후 회복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승우 오빠가 식탁에 촛불을 켜놓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로맨틱한 모습이었죠. 이게 다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결혼 1주년이잖아, 정미야. 맞아요. 그동안의 혼란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승우 오빠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게 했어. 내 실수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 나도 노력할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았어요.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형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젠가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우 오빠와 형수님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는데 날짜는 바로 어제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약속 잘 지키고 계시네요. 하지만 언제까지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승우 오빠는 여전히 형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형수님의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구할 수 있을까요?